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업경신문사의 대표인 오병묵이라고 합니다. 저희 창업경신문은 지금 창업경신문이라는 창업 전문지와 국세일보라고 하는 세금 전문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는 이름으로 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개념은 단순합니다. 저희 국세일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구성을 했고, 적어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상당 부분 검증된 모델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창업경신문과 국세일보는 같은 회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회사 이름은 창업경영신문사로 되어 있고, 사실 국세일보는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창업경영신문은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에게는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게, 뭐 창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세금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세일보라는 이름을 또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이유도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개념은 간단합니다. 저희와 손을 잡자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저희와 손을 잡고 좀 더 나은 일들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모델을 그리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정도까지 할 거예요. 2시간이면 될 것 같고,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제가 뭐 줄이겠습니다. 시간을 줄여서라도 2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명회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모델들이 뭐 저희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여러 회사들이 있었을 테고, 그 중에는 성공한 모델도 뭐 나름 성공한 모델도 있을 테고, 근데 사실은 실패한 모델이 더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꼭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지레 짐작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델은 그렇게 단순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2시간은 온전히 투자를 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모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약속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여러분 저희와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가입비라든지 초기 투자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내야 저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향후에 뭐 모델이 발전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물론 그 대상이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저희가 가입비라는 제도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초기 투자비를 부담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가끔씩 이제 저희가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판 바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일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간판에다 달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국세일보의 파트너다, 국세일보와 함께 일한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꾀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간판을 국세일보로 바꿀 필요 없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국세일보의 소속 또는 파트너 개념으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모델을 소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말을 자꾸 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너무나 뭐 그 형식적인 이야기로 듣고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겠지.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꼭 좀 강조하고 가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기만 하면 수입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수입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뭘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수입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하는 말인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제시해 드리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누구든지 수입이 올라갈 거고요. 그 수입이 뭐 한 1-20만 원, 2-3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해야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와 손을 잡자고 하는 건 그런 실천할 거는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혼자서 실천하려면 힘들 건데 저희가 그런 걸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그게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여러분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다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구축비 뭐 예를 들면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초기 투자비, 가입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 하나씩을 다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허접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뭐 몇백만 원 뭐 1-200만 원이라도 들어갈 거고 아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몇십만 원 들어갈 건데 그런 비용조차 전혀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될 테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될 테고 이러면 여러분의 수입이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예, 그 수입이 올라가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제가 요즘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면 가장 강조하는 성공 전략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CRM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CRM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또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기업들은. 근데 인제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CRM이라는 말이 얼마나 일반적일까? CRM을 실천하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여기에는 체계적인 실천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객 관리하고 열심히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걸 체계적인 CRM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CRM을 실천하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10%가 될 거냐, 5%가 될 거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CRM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해 드리고 그 CRM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그 CRM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증가하는 게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희 도움 없이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창업경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자격증 같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CRS라는 자격증인데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꽤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에서 앞서가는 공인중개 부동산 전문가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교육을 받고 인제 시험도 보고 취득을 했는데요. 그 CRS라고 하는 자격증을 사실 제가 취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과연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떤 걸 교육할까? 어떤 걸 강조할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꽤 알려져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니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을 시키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저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영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에게 커스터마이즈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 여기서 교육하는 것들을 실천하면 분명 성공을 하겠구나.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혼자서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교육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만 있으면 수입이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말을 의심스럽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분이 실천하기만 하면 수입이 한 1-200만 원 이상 오르는 거는요, 너무 당연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인제 오늘 뭐 어차피 사업 설명회 자리니까 저희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소개를 할 건데요. 그전에 아니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일단 제안서를 뭐 전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갈 건데, 일단 첫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화면들을 한 번씩 띄울 건데요. 뭐 계속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저도 좀 너무 형식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저는 발표 자료를 띄우지 않고 발표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잡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되어 있죠. 첫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중개 수수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면 중개 수수료 당연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 뭐 물론 이제 중개 수수료 이외에 다른 기타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또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수입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사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몇 가지는 좀 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단골 고객 증가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단골 고객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게 흔쾌히 단골 고객의 비중이 높다라는 답변들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CRS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단골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인중개사들 매출액의 뭐 예를 들면 한 60-70% 이상이 단골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재밌는 설명인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단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내가 내가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액의 한 60-70%가 된다. 이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현재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단골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쯤 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50%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오가다가 들르는 겁니다. 오가다가 들르고 예를 들면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들렀는데 물어보니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팔아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상가를 사겠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요. 저도 상가 사고 저희 지식산업센터 구입하면서도 아는 부동산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 단골 고객이 아닌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대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력할 게 없어집니다. 적어도 내 단골 고객에서 매출액이 주로 발생을 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고요.
단골 고객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요. 그냥 운에 맡겨야 되거든요. 오늘 운이 좋아서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물론 좋은 자리에서 또는 뭐 열심히 하고 뭐 규모 있게 하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한다, 체계적인 경영을 한다라는 건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골 고객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에 방점을 찍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케팅 역량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마케팅을 잘하고 영업을 잘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마케팅을 잘하고 영업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라도 심지어는 신문사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케팅을 잘하고 영업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다들 공감을 하긴 할 텐데 문제는 나는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 나는 현재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나? 나는 영업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케팅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별로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만큼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참여하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내가 적어도 마케팅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부동산을 만들자.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근심과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그냥 써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중개업체들 너무 많이 힘들다고 들었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거래량이 주는데 무슨 장사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은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좋아질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그걸 극복해내야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다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안 좋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경기는 좋아지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고 또 화면 닫고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쓰여 있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잡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수입이 증가한다. 네, 무조건 수입이 증가합니다. CRM 실천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컨텐츠 마케팅 얘기할 건데요. 컨텐츠 마케팅 실천하면 무조건 매출 증가합니다. 수입 증가합니다. 문제는 컨텐츠 마케팅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컨텐츠 마케팅을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당연히 실천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막연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요즘 힘드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많다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오늘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내일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4월 말에 접어들었잖아요. 4월 말이잖아요. 5월 달에는 나 뭐 좀 해봐야 되겠다. 뭘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으면 뭔가 해볼 게 있어야죠. 근데 막상 사무실에 출근해 보면 해볼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죠. 저희는 여러분이 할 일이 많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줄곧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은행 고객, 기업 고객 등 확보가 쉬워진다. 은행 고객, 기업 고객의 확보가 쉬워진다? 너무 당연해요. 은행 고객이 많아지거나
기업 고객이 많아지면 분명히 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은행 고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업 고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나는 이미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은행 한두 개와 거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많아요. 우리 은행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은행들 중에 나하고 한 군데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거래할 수 있으면 좋죠. 10군데의 은행과 거래할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행과 거래하는데 뭘 그렇게 여러 개 하고 해? 내 고객한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대출해 주는 게 무슨 여러 개 은행과 일할 일이야 할 일이야. 은행 한두 개만 잘 거래하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벌써 인제 여기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는 은행과 거래하자는 얘기가 여러분 고객에게 대출 받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대출 받아주기 위해서 은행과 거래하자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게 고객을 소개받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은행의 관계를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고객을 소개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가를 사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합니다. 은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0% 대출을 받게 해 줍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객을 소개한 것이죠. 근데 저희는요,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객을 소개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행 고객을 늘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업 고객, 여러분 기업 고객은 여러분이 인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업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연히 거래하다 보니 그분이 기업이었던 거죠. 기업 고객을 내가 늘리려고 맘먹고 늘렸을 때 실제로 기업 고객이 늘어나느냐는 문제거든요. 기업 고객을 늘리려면 여러분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 내가 내 단골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나하고 단골을 해줄 거냐. 기업에 가서 "내가 잘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업이 흔쾌히 저하고의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이 나하고 거래하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서 전략을 제시하면서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기업이 여러분들을 적어도 거래의 상대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후보일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바로 거래하자라고 안 할 수도 있죠. 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보군에 들어가야 선택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단골 기업, 단골 고객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기업 고객을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럼 도대체 은행 고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업 고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됩니다. 나도 기업하고 거래하고 있어. 나도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어.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마인드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그냥 교육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또는 앞으로 임대사업을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요, 여러분이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어도 들을 수 있고요. 제주도에 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첫 번째 교육을 5월 말에 합니다. 이미 공지도 됐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누구나 다 듣고 싶으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저 상가 하나 구입해서 어차피 내가 직접 쓰지 않을 거니까 누구에게 빌려주는 그런 소극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상가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우고 그 상가를 구입해서 그 상가에 어떤 사람을 임차인으로 들여야 되는지를 따져서 제대로 된 임차인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임차인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매장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임대사업을 하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업경신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창업경신문이 운영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하면 당연히 그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산을 확보하는데, 또는 아직 임대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사업을 하려면 상가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저희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와 관련해서 여러분 뭐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여러분과 연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그냥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만 얘기를 하지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임대사업자 고객이 많아진다는 얘긴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임대사업자 고객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긴데, 이게 제가 목표하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대사업자가요 270만 명? 한 30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국세청 통계 자료로 보면 임대사업자가 한 270만, 8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를 보통 300만 봅니다. 물론 자영업 종사자로 따지면 600만, 700만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세청 통계에 한 300만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270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임대사업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임대사업자를 특별한 고객으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임대사업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평범한 전략을 가지고 그저 차별화되지도 않고 그냥 일반 부동산으로 접근해서 임대사업자에게 가 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라고 하면 한계에 쉽게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도 저희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국세일보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세일보는 신문사입니다. 국세일보 세미나 너무 자연스럽게 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국세일보 세미나에서 부동산 관련 교육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상가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상가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 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세일보 세미나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무료 교육입니다. 문제는 국세일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창업경신문은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국세일보 세미나에 부산에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그 교육을 받느냐. 겨우 교육 2시간 받으려고 서울까지 갔다 오느냐. 아닙니다. 저희 교육 다 원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설명회 원격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세일보 세미나나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전부 다 원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육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막연하게 교육을 듣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고객과 저의 고객이 그 부분에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교육을 들으러 왔다. 또는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들으러 왔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잠재 고객 아닙니까? 그런 잠재 고객들을 함께 공략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느 비즈니스에서나 가장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계에 있어서도 교육은 아주 훌륭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써먹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설령 여러분이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장소를 빌리는데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잘 써먹지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세일보와 함께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마케팅 걱정, 영업 걱정 확 줄어든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신컨대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동네에서는 마케팅을 최고 잘하는 부동산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마케팅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블로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동산 세미나를 했었을 때요. 질문을 드려봤어요. 가장 많이 쓰는 마케팅 수단이 뭐냐고. 블로그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블로그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별로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블로그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 블로그에 대해서 효과를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블로그를 예전에 많이 써 보신 분들입니다. 아이러니 같지 않습니까? 모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는요, 마케팅 수단 중에 가장 어려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거나 아니면 글쓰기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에 블로그를 되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다, 블로그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요,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아니면 돈을 꽤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요, 100% 블로그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루 10분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하루 10분 가지고는 블로그를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하루 10분 가지고 블로그를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이거나 아니면 돈을 따로 쓰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게 인제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마케팅을 잘하려면 마케팅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마케팅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죠. 그죠? SNS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SNS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지금 이건 조사해 볼 것도 없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채널을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라고 하면 별로 손을 안 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페이스북을 사업적으로 쓰고 계신 분 손 들어 보라고 하면 10%의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할 겁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역시 재밌는 건 페이스북은 하루 10 분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잘 쓰지 않는 분들에게 "왜 페이스북을 쓰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페이스북을 별로 쓰지 않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별로 쓰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이용자는 1,000,000 명이 넘습니다.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저희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을 잡으면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마케팅을 최고 잘하는 영업을 최고 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 시간 투자도 최소한의 시간만 가지고도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오늘 설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 부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뭐 가입비나 초기 투자비 전혀 부담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간판 이름도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업형 부동산 기업 맨 마지막 줄에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전국구 부동산 중개회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전국구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전국구 부동산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자영업자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여러분 설령 혼자 일하더라도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오늘 설명회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여러분,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선언적인 그냥 표현일 뿐인가, 선언적인 표현일 뿐인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지난번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두 번째일 거고, 예전에 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몇 번 화면상으로 봤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꽤 유명한 사람인 업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무사 회계사 업계입니다. 여러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은 저를 꽤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유 간단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하고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회사는요, 2000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창업경신문은 2005년도에 창간했다고 그랬고, 국세일보는 2008년도 창간했다고 그랬지만, 저는 이 회사를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2000년 8월 달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2000년 8월 달로 나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사업이 뭐냐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지원하는 일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비젠텍스라는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국세일보나 창업경신문보다 비젠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젠텍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2001년도부터 제가 운영한 사이트이고요. 세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사이트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2001년도에 비젠텍스닷컴을 만들고 그 비젠텍스닷컴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아니 공인회계사들에게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장료를 내거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사에게 얼마라도 주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에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수백 개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25년 됐거든요, 사업이. 당연히 저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는 강의할 기회도 많았고 설명회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설명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기업형 회계사무소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는 되게 작지 않습니까?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한 명에 뭐 직원 몇 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있긴 하지만 세무회계사무소는 많아야 10명입니다. 한 20명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세무회계사무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죠. 세무회계사무소도 자영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1년도, 2000년부터 제가 했던 사업은 뭐냐면 세무회계사무소를 기업형으로 운영하자는 거였어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만들자라는 거였고, 저는 20 몇 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전을 제가 공인중개사 버전으로 만든 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잠깐 검증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20년 넘게 검증된 모델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내 고객을 관리하고 내 고객을 늘려나가는데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고 컨텐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CRM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저희가 도와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쉽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끔씩 들어가는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일 겁니다.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일 겁니다. 저희가 대신 운영해 줍니다. 컨텐츠도 저희가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운영하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세금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검증해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씩 뉴스레터라는 걸 받아볼 겁니다. 세금 정보들을 스크랩해서 이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 보내는 사람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십니까? 그냥 저희가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서비스를 어떤 세무사나 어떤 회계사에게 받고 계신다면 그건
저희가 보내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받고 계신 겁니다. 다만 이름이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뉴스 스크랩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뉴스레터거든요. 자, 이런 걸 저희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공인중개사 버전이 바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경영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하는데 무슨 체계적인 경영이야. 기껏해야 직원 2명 있는데 무슨 체계적인 경영이야. 체계적인 경영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경영이 별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단골 고객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설령 단골 고객이 있어도 단골 고객으로부터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경영이 아니죠. 단골 고객으로부터 거래가 나와야 체계적인 경영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적어도 몇천 명의 고객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막 시작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여러분 휴대폰에 수천 명의 고객들이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내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객입니까? 여러분하고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하고 거래를 한 번 이상 돈을 내는 거래를 해본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별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파트 팔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겠다고 합니다. 명함 주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휴대폰에 등록을 하겠죠. 근데 그분 거래는 다른 데서 합니다. 자, 그건 여러분 단골 고객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단골 고객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을 받는 분들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인데, 이런 정도로 여러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휴대폰 번호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여러분 고객 DB가 아닙니다. 그냥 등록해놨을 뿐이죠. 여러분 체계적인 경영은요, 그 고객들을 여러분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객을 여러분과 거래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CRM이고, 그게 고객 관리고, 그게 마케팅인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경영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고객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경영을 하자라는 게 처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연히 내 사무실을 찾아준 고마운 고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내가 알던 사람이고, 적어도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60, 70%는 여러분이 알던 고객이고 당연히 우리 사무실에 와야 될 사람이었던 거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체계적인 경영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컨셉은 상속하고 싶은 부동산 중개회사,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별로들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 아이한테까지 이런 일을 시키란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돈도 잘 벌고 그렇다면 상속하고 싶겠죠. 저는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세무사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사들은요, 누군가가 한 20년 동안 세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돈을 꽤 벌었습니다. 기장거래처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300개 정도 기장거래처가 되는 세무사가 딱 이제 세무사로 일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적당히 한 몇 천만 원 받고? 여러분, 기장거래처 한 300개 정도 되는 세무회계사무소는요, 누군가한테 거래처를 넘기면 최소 3억에서 한 4, 5억 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죠? 영업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장거래처를 늘려놓으면 설령 내가 어느 순간 사업을 그만하고 싶어도 그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느냐? 리맥스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리맥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 리맥스라는 이름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양도도 할 수 있고 뭐 양도는 모르겠어요. 상속하고 싶은 부동산 중개회사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회사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중개사무실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뭐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중개사무실을 더 이상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바닥권리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침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자리값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10년 동안 부동산 중개회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누구도 지급하려고 안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골 고객의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골 고객의 비중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누군가에게 양도도 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상속도 하고 싶은 그런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업경신문 대표인데요. 제가 몸이 좀 아팠다고 해서 창업경신문을 접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기업입니까? 그건 구멍가게인 겁니다. 내가 설령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창업경신문을 운영할 수 있어야 그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컨셉입니다.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의 두 번째 컨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국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회사도 얼마든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 실적도 탄탄하게 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실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조직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그리고 이 20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자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어찌 보면 자원일 겁니다. 브랜드도 자원일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개회사에서는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이 한 1,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래하는 기업이 수천 개의 기업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동산 중개회사 양도 못합니까? 상속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비록 한두 명이 운영하는 중개회사라도 그런 중개회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강조해서 기업을 무조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키우는 거지만 일단 한 명, 두 명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어 봅시다가 오늘 설명회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이름이 브랜드가 돼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브랜드가 돼주면 좋습니다. 또는 리맥스처럼 여러분의 상호가 브랜드가 돼주면 좋습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금강부동산, 현대부동산 이런 이름으로
좋은 브랜드가 돼서 여러분 지역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브랜드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브랜드를 공유하면요. 좀 더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국세일보라는 브랜드를 지금부터 같이 씁시다. 국세일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 같이 사용합시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는 이름을 우리 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운영자가 되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은 유명한 브랜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주기적으로 열고 국세일보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엽니다.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열고 국세일보 세미나를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열고 이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무료 교육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는데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명한 브랜드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역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국세일보라는 브랜드를 우리 함께 공유하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라고 착각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일보라는 브랜드를 함께 공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국세일보하고 부동산하고 도대체 세금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잘 이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국세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저희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일보를 세금 전문 신문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금 및 자산관리 전문 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및 자산관리 전문 미디어, 세금 및 자산관리 전문 언론사, 국세일보라고 얘기합니다. 국세일보는 앞으로 자산관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는 어찌 보면 자산관리 전문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이름을 같이 하려면 뭔가 공통된 뭐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이동산 전문위원. 여러분 여기 이동산 전문위원은 가상 이름입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에 참여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홈페이지를 다 무료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1인당, 아니, 사무실당 하나씩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 사무소에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직원 10명 모두에게 만들어 줄 겁니다.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에게도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중개보조원이라면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중개보조원이라면 저희는 그분들에게도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분 이름을 밑에 새겨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녹색 창 보이십니까? 이건 또 역시 샘플로 제가 넣어놓은 거죠. 가산동 넘버원 창업부동산, 창경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문의해 주세요. 어떤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십니까? 상담 신청. 여러분 여기서 상담 신청을 남기면 여러분에게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파트를 팔겠다는 건지, 상가를 사겠다는 건지, 꼬마 빌딩을 사겠다는 건지,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물어보고 거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동산 중개업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음에 보이는 컨텐츠가 뭐로 되어 있냐면 부동산 중개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글은 오늘 설명회를 하기 직전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여기 이 글은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이에요. 날짜를 보면 4월 24일 오전 9시 42분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이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딱 갖게 되면 제가 오늘 쓴 글이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역시 우리가 국세일보니까 세금 정보 뭐가 있겠네요. 자, 이런 소액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날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4월 24일 날 오전 8시 45분에 등록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는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해야 되죠. 그게 CRM이고, 그게 고객 관리이고, 그게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CRM을 실천하고, 컨텐츠 마케팅을 실천하고, 고객 관리를 실천하고, 어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던 분에게 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세금 정보를 보내주고,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를 보내주고, 카톡으로, 메일로, 문자로 보내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이 국세일보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죠? 여러분이 굳이 나 국세일보하고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새겨진 홈페이지가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로 돼 있거든요. 내 이름이 새겨진 홈페이지가, 내 직원들 이름이 새겨진 홈페이지가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유하는 기능을 자연히 가져가게 되고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에게 온라인 명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욕심만 있다면 여러분이 국세일보 기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취재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면 국세일보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죠. 이건 세금에 대한 기사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세일보는 세금 및 자산관리 전문신문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자산관리에 관한 기사를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이 리츠를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특정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국세일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면 자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로 활동하는 걸 저희가 의무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기사 쓰는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국세일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최강의 로컬 브랜드의 주인공. 저는 최강의 로컬 브랜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동네에서만큼은 여러분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프랜차이즈면 여러분에게 가맹비 받아야죠. 그죠? 로열티도 왕창 받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죠. 저희는 일단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일단 가맹비는 아예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회비를 약간 받을 거예요. 근데 회비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부담하는 로열티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적을 테고, 어쨌든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방식을 운영합니다. 다만 여러분,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마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가장 쉬울까,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가장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걸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교육만 한 1000시간은 넘게 한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저만큼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희귀할 겁니다. 그럼 저는 프랜차이즈 전문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써먹어야죠. 제 능력도 써먹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의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같은 브랜드로 예를 들면 필요하면 전단지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브로셔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영업 자료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아까 제가 쓴 글을 여러분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가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당장 오늘 여러분 고객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오늘 저희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률적으로 왜 프랜차이즈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자율권이 다 보장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본사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는 거면 저희한테 다 허락받을 필요 없는 거고요. 다만 함께 하는 게 유리한 것들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세일보 세미나라든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을 채워야 되는데 MD 기능을 나 혼자서는 MD를 구성하는데 힘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같이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게 유리한 것들은 함께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유리한 것들은 따로따로 하는 자율권도 보장되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동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가 강조하는 건 사실 이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지만 저희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창업경영신문하고 손을 잡는 거고요. 여러분 국세일보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창업경영신문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창업경영신문에서 시행하는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걸 이미 수강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10주 과정이고요. 돈으로 따지면 교육비가 40만 원. 여러분이 그 교육을 지금까지 들으려면 40만 원을 내거나 또는 뭐 어디 누구 때문에 할인을 받았다면 32만 원 정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로 참여하게 되면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은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무조건 무료로 듣습니다. 여러분만 무료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도 무료로 듣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직원이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그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 미니 홈페이지를 만드는 주인공들은 누구나 다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무료로 듣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또 듣고 싶으면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창업경영신문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창업경영신문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창업경영신문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창업상담소는 어디? 라는 제목의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창업상담소라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죠. 로고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창업검증, 창업자금, 가맹상담, 전수창업, 인수창업, 무인점포, 오토매장 등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건 간판은 아니죠. 이 현판 또는 이 스티커를 여러분 사무실 앞에 다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창업을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우리 사무실이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개사무실을 찾아와서 창업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내용에 따라서 저하고 상담할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저하고의 상담 예약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창업경영신문 오병록 대표하고 상담 예약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저하고의 약속을 정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상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나는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하는데요.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가 하다 아파트 하는 겁니다. 아파트 하다 보면 상가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가만 하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아파트만 해야 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상가도 하고 건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창업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고, 교육 무료로 시켜드리겠다는데 10주짜리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심지어 여러분 직원들까지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세일보와 손을 잡는 것 말할 것도 없죠.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인데요. 이름이.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국세일보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국세일보 세미나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는 국세일보 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국세일보 기사, 적어도 세금에 대한 컨텐츠는 국세일보 기사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국세일보와 일을 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명함이라는 표현까지 아까 썼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과 국세일보와 손을 잡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가 리포트 데일리. 여러분, 이 신문은 부동산 전문 신문이죠. 다만 이 신문은 등록은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상가 리포트 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 매물을 인터뷰 기사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물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이 건물을 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 물론 뭐 건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꼭 올리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그렇게 일반적인 부동산 소개 컨셉으로 소개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정도 되면 이 건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권에 어떤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에는 지금까지 어떤 업종들이 성황을 이루었고 어떤 업종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성들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에 대한 인터뷰를 건물주와의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그 건물을 소개하기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와의 인터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실어서 상가 리포트에 실는 것이 저희의 컨셉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리포트 데일리도 어차피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운영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 상가 리포트 데일리를 활용해서 업무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저희 컨셉은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신문은 마을신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동 마을 미디어라는 마을 신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창업신문.
자, 여러분, 이 신문들은요, 모두 저희 창업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되는 신문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월곶동 마을미디어 같은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요, 저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동네 마을신문을 하나 직접 운영해 볼 거야. 그러면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적어도 공인중개사 업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을 하나 팔아 줘야 돼서 그 건물주와 인터뷰를 하고 건물 빌딩 리포트라고 하는 기사를 하나 썼다. 그 기사가 상가 리포트 데일리에만 올라가야 되나?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창업신문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기회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유소년 스포츠 뉴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현재 지금 신문사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그 등록된 신문은 아니고요.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홈페이지는 구축이 끝났는데, 여러분 유소년 스포츠 뉴스는요, 모든 사람들을 기자로 만들어 가려고 만든 신문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스포츠에 관해서는 기사를 써보는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기사를 써보고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글쓰기 능력을 공부하고 소통 능력을 공부하게 하려고 저희가 만드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문은 공인중개사로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국세일보와 창업경제신문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미디어들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여러분 보도자료, 공인중개사가 보도자료를 만든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공인중개사가 보도자료를 만들면, 여러분 보도자료는 왜 만드는 거냐면 신문사에 보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를 하나 실어주세요라고 보내는 게 보도자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보도자료를 활용할 거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보도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도자료 만들어서 꼭 창업경제신문이나 국세일보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다른 신문들, 필요하다면 중앙일간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바로 언론 홍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야에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참여를 하면 지금 얘기한 거 이후에 어떤 성공 전략들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여러 성공 전략을 몇 가지는 소개를 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벌써 45분 돼서 이제 한 1 시간 15 분이 지나서 45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공인중개사의
성공 전략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CRM을 꼽을 겁니다. CRM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성공한다. CRM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럼 CRM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혼자서 노력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들거나 예를 들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나 또는 아까 예를 들면 멋진 페이지를 하나 올리고 싶은데 내 홈페이지에 멋진 컨텐츠를 하나 올리고 싶은데 멋진 컨텐츠를 올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디자인을 직접 배우거나 디자이너한테 돈을 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저희 디자인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CRM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가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뭔가 자원을 개발하고 뭔가 방법을 개발하고 뭔가 툴을 개발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직접 하거나 여러분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오늘 설명회를 하기 전에 제가 쓴 글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부동산 상담하는 페이지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여러분 미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쇼핑몰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니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팔려면 팔 수도 있어요. 쇼핑몰 기능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로서 이익이 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을 잡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환경이 되면 마케팅 정말 잘하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영업 하나는 정말 잘하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원을 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조직화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혼자서 일을 하는 중개회사보다는 2명이 일하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좋고 2명보다는 5명이 좋고 5명보다는 10명이 좋다. 여러분이 인원을 늘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왜 직원을 안 뽑았느냐? 직원을 뽑아도 별로 이익이 안 됐으니까 안 뽑았죠. 중개보조원을 뽑아도 별로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뽑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직원 한 명 뽑았더니 이 친구가 1년에 한 3천만 원은 벌어갑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이걸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1년에 3천만 원 벌어갑니다. 이 친구가 3천만 원을 벌어가면 나에게는 얼마가 벌립니까?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면 나한테도 3천만 원이 벌릴 거고 그죠? 뭐 퍼센티지를 60% 70%를 주기로 했으면 적어도 나한테도 1, 2천만 원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3천만 원을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중개보조원을 육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1, 2천만 원은 무조건 버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직원을 안 뽑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성공 사례가 별로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안 나왔죠. 누군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구체적인 방법도, 구체적인 전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격증 못 땄지? 근데 공인중개사처럼 일해보고 싶지? 하면 열심히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뽑아가지고요. 자격증 없어도 너도 공인중개사처럼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야. 자, 그런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줄 거야. 구체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CRM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행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대사업자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자,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2천을 벌든 3천을 벌든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직원은요, 여러분에게 다다익선입니다. 이런 직원은 다다익선입니다. 근데 그런 직원을 지금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원을 늘리려고 애썼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직원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면 20명 조직을 만들고 싶고 20명이면 30명 조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저희를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잘 써먹으면 됩니다. 창업경영신문을 잘 활용하고 국세일보를 잘 활용하고 창업경영신문 대표인 저를 잘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을 잘 활용하고 저희 개발실을 활용하고 저희 디자인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제공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체계적인 경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세일보 세미나 여러분이 세미나 하는 거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미나를 한번 직접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료 세미나를 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접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국세일보 세미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써먹는다는 말 별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죠. 누구를 써먹는다. 누구를 이용해 먹는다. 나쁘게 써먹을 수 있죠. 여러분 저희를 이용하십시오. 저희를 활용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자, 교육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참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 다 무료로 할 겁니다. 이미 지난 설명회, 여러분 이번 설명회가 세 번째거든요.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이죠. 제가 자랑을 잠깐 하면 물론 한 가지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포항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아직까지 이런 훌륭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분에게는 이런 멋진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그분이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단체 대화방에 다 그런 얘기를 올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적어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대부분 다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아까 심지어 뭐 10주짜리 교육도 저희가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필요한 것들, 영업에 대한 교육이건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건 때로는 뭔가 고객과의 상담에 관한 교육이건 필요한 교육들이 있으면 대부분 저희가 무료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여드릴 겁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실컷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육은 그야말로 실컷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 교육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컷 해드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자를 위한 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랜차이즈에 관한 교육, 부동산 자산관리에 관한 교육, 임대사업에 관한 교육, 저희처럼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여러분이 써먹으십시오. 여러분한테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국세일보의 가족이고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의 가족이기 때문에 국세일보나 창업경영신문이 진행하는 무료 교육들을 여러분 주변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홍보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홍보하는 방법이죠. 국세일보 세미나가 5월 며칠 날 이때 주제는 부동산 자산 관리래, 내 집 마련에 대한 교육이래. 들어봐. 내가 그 국세일보와 함께 일하고 있거든. 뭐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홈페이지만 봐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교육이라고 하는 무기를 실컷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교육에 관한 한 저희를 이길 회사가 부동산 업계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실컷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 또는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좀 제안서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일단 보여드리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 한 장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고 창업경영신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왼쪽에 쓰여 있죠.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는 하실 분들과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이 꿈꾸는 전문가 아닙니까?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단지 땅값이 오르고 단지 개발이 돼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저희는 부동산 치료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부동산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당연히 여러분의 수입은 증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관련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면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맹본부 하나를 압니다. 근데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한 300개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맹본부의 대표를 잘 압니다. 그 대표가 처음 가맹본부를 만들 때부터 여러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분 옆에. 나름대로 열심히 돕는다고 도왔습니다. 근데 이 가맹본부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게 됩니다. 새로운 가맹점을 늘려갈 때마다 점포 개발이라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포 개발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점포 개발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가맹본부들과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되어야 된 이유를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3,000개가 넘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3,0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최소 1,000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 고객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객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 여러분
전에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인가요? 부동산 산업 서비스 진흥,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만들어졌죠. 여러분, 정부에서 그 법을 만들 때 여러분 나름대로는 기대를 좀 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은요, 여러분을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근데 정작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전혀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 이후에도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수익 모델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수익 모델에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내 매출액에 공인 부동산 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밖에 안 돼. 30%는 다른 방식의 수익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할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부동산 중개회사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손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이런 게 부동산 중개, 저희가 이야기하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제안서를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면서 이제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못한 얘기가 꽤 많죠. 그런데 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제안서는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니까 한 페이지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서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희가 강조하는 건 차별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는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걸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무기가 됐던 그런 무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컨셉은 전국구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전국구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은 지역에 기반을 둡니다. 로컬 비즈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리맥스 정도 되면 전국구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리맥스도 가맹점들이 각 지역들을 커버하고 있지만 그래도 리맥스 정도 되면 전국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강조하죠. 저는 사실 네트워크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꽃배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부산에 꽃을 보내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꽃가게에다 연락해서 배달하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동네에 있는 꽃가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 나 부산에 꽃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꽃 보내줄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부산에 꽃 보내줍니다. 이게 전국 꽃 배달 서비스입니다. 맞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부산에 있는 꽃가게에다 전화하는 것과 우리 동네 꽃가게에다 전화하는 게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꽃가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꽃가게는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꽃을 몇 번 보내본 적이 있다면. 맞죠?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모르는 분에게 전화해서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내가 거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꽃가게에다 맡기겠습니까? 이게 전국 꽃배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한 10년 사신 분이 부산으로 이사 가겠답니다. 아파트를 사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론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달라고는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팔아달라고. 근데 이분이 부산으로 이사 가겠답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파트 팔아주는 거? 뭐 당연히 줘야죠. 그쵸? 그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도와줄 게 있나요? 부산에 가서 아파트를 사는 거,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한테 부산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하는 순간, 이분은요, 부산에 있는 모르는 부동산 업체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설령 어느 날 작정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해운대로 이사 가려고 해운대 지역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동산 업체를 찾겠죠. 아는 부동산 업체일 수가 없죠. 단골 거래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부산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내가 이미 부산에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여럿 있거든요. 내가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중개업소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야죠. 그리고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이분이 부산에 내려가서 몇 개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여러분, 수수료 누가 갖습니까? 서울에 계신 분 수수료는 여러분 겁니다. 결국 일타쌍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래를 안 하시죠? 왜 그런 거래를 못 하시죠? 그리고 그런 거래를 하면 설령 여러분이 그분과 어느 정도의 단골 고객과의 관계, 그분이 여러분하고 여러 번 거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서 맡기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골 고객이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동산 중개 회사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전국구 부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구 부동산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목포로 이사를 간답니다. 나는 목포에는 거래해본 부동산 중개업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아, 나 서울에 있는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어디 중개회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내 고객 중에 하나가 목포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아마 많은 부동산 중개업체가 여러분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전국구 부동산 중개회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만 저희가 전국구라는 말을 쓸 때는 단지 이런 공동중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제 화면에 많이 보이는 분이 최대영 대표님이세요. 제가 최대영 대표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영 대표님이 상가 전문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최대영 대표님은 상가를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가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결코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영 대표님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특히 공인중개사들. 그죠? 이럴 때 최대영 대표님이 상가 거래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저희가 상가 거래에 관해서는 최대영 대표님을 자꾸 육성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전문가로 띄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영 대표님은 상가 거래에 관한 한 전국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고영민 대표님이 경매 전문가입니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막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고영민 대표님이 경매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할 생각이 없죠. 경매 전문가가 왜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해야 됩니까? 최소한 도 단위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나 혼자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른 분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걸 저희는
전국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만큼은 대한민국 넘버 원이라고 자신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전국구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전국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고객과 거래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출 받아주는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고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 하나 내 은행 고객인데 건물 하나 사겠대. 은행 고객인데 건물 팔아달래. 이런 고객을 소개받아야 돈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대해 고객 소개시켜 주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은행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게 고객을 소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런 전략을 취하라고 할 겁니다. 어떤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MOU를 체결합시다라고 제안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으로 MOU 체결하자고 하면 들은 채도 안 할 거니까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MOU를 체결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그 은행이 MOU를 체결하면 우리는 이런 부동산 주치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와 함께 일하면 강력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쪽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설령 MOU 체결까지 못 가더라도 안면은 트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안면을 트고 거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업 전략입니다.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MOU를 체결하자고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영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그 제안서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가서 MOU 체결을 하자고 제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업 고객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업 고객에게는 부동산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사옥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그리고 재작년에는 상가를 하나 샀어요.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상가를 샀어요.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격 교육 사업을 하려면 저희 지식산업센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상가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저부터도요. 상가를 모르는 부동산에다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지식산업센터에다 요청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소위 부동산 주치의가 있었다면 그런 거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요청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기업에게는요. 그런 믿을 만한 부동산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와서 제안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설령 제안을 한다고 해도 별로 특별한 차별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내가 부동산 주치의가 되어 주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여러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오늘은 길게 설명 못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별도의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제대로 활용하면 부동산 중개 이후에 별도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제대로 활용하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에서는 뭘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는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물주들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저의 행태가? 저의 전략이? 여러분 저는 건물이 하나 있으면 다른 건물주들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음식점을 도와줄 수 있고요. 내 건물에 있는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저는 누군가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는 그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능력을 안 써먹습니까? 당연히 써먹겠죠. 이런 컨셉의 임대사업을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부동산 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적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별도의 수익 모델로서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루 10분으로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SNS 마케팅이 아무리 돈 안 들어가는 마케팅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루 10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저희가 하루 10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홈페이지를 이미 제공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미니 홈페이지는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라니까요. 컨텐츠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컨텐츠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거고 CRM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루 10분도 안 걸립니다. 바쁠 때는요. 하루에 1, 2분만 투자를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힘입니다. 최강의 로컬 브랜드. 여러분, 국세일보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겁니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국세일보가 이미 유명하냐고 물어보는데요. 국세일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국세일보가 여러분 지역에서만 유명하면 돼요. 아닙니까? 고영민 대표님 동네에서만 국세일보 유명하게 만드시면 돼요. 최대형 대표님은 최대형 대표님 동네에서만 국세일보를 유명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잘 써먹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가 사라집니까? 잘 써먹는 겁니다. 창업 컨설턴트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심지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한테까지 무료로 교육시켜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수익 모델요? 네, 수익 모델은 제가 장담하고 싶진 않아요. 앞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무료 교육입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무료 교육입니다. 그런데 고영민 대표님이 운영하는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누군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영민 대표님한테 한 2만 원 정도로 수수료를 드릴 겁니다. 무료 교육이잖아요. 근데 고영민 대표님한테 한 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고영민 대표님의 노력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객은 창업경제신문만의 고객입니까? 아닙니다. 고영민 대표님의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2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당연히 고영민 대표님의 고객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고영민 대표님에게 그런 노력을 하셨으니까 별도의 수수료를 드립니다. 그것도 수익 모델이라면 수익 모델이죠. 여러분 제가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여러분에게는 무료로 교육시켜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 분을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듣게 하면요. 최대형 대표님 주변 분을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듣게 하면요. 12만 원을 저희가 최대형 대표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수익 모델이 맞는 거죠?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은 다양해질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얘기가 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부동산 종합관리회사인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회사 있죠. 아파트나 집합건물 관리회사.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관리회사가 바꿀 때가 됐다. 그럼 보통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하고 입찰은 관계가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그 입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손을 잡고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와 연결해서 그 관리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여러분이 역할을 해주고 그 업체에 부동산 관리 권한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 모델들이 어떤 형태로 더 많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차차 함께 만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별화 모델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보다 더 좋은 홈페이지가 있을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미니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니 홈페이지는요, 홈페이지의 모양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모든 홈페이지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되게 심플하게 마치 블로그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홈페이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꽤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직원에게까지 만들어준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명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라면 당연히 미니 홈페이지도 5개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야 그분들이 그 미니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열심히 마케팅하고 열심히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2, 3천만 원은 벌어가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1년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1,000만 원도 못 벌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사람들을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10분으로 운영하는 SNS 마케팅. 이미 강조해드렸죠? 하루 10분만, 시간이 없을 때는 하루 10분만 투자를 해주셔도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요.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성공 전략을 만들어낼 겁니다. 영업과 마케팅 방식은 그야말로 체계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경영 자원을 제공할 거고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은행 고객, 기업 고객,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 고객, 기업 고객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고객의 매출 부진까지 챙겨주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이거 컨설팅 회사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원하면 사실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객의 매출 부진까지 챙겨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울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넋두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여러분에게 사업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자 해서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창업상담소. 제가 지금 이미지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어떤 이미지든 여러분 문 앞에 출입문에 유리창에 스티커로든 현판으로든 붙여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여기까지 얘기해도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를 걱정하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분명히 제대로 활용하면 1, 200만 원의 수입이 당연히 증가해야 맞다라고, 그 이상의 수입이 증가해야 맞다고, 직원을 10명, 20명으로 늘리면 1, 200만 원이 아니라 1, 2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을 하세요. 혹시 도움이 안 되면 어쩌지?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지하시면 회비를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서비스는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월 회비 제도로 운영할 겁니다. 가입비는 없지만, 투자비는 없지만 월 회비를 받습니다. 저희 얼마 받을 거냐면 12만 원 받을 거예요. 12만 원, 부가세까지 해서 13만 2천 원. 근데 23만 2천 원이 직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에게 모두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 매일매일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서비스까지를 다 포함한다. 근데 그거조차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3개월까지만 해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던데요. 3개월이 넘어가면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해지하셔도 돼요.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해지하셔도 돼요. 다만 돈을 돌려주진 않아요. 회비를 돌려주진 않아요. 회비를 돌려받고 싶으면 3개월 이내에 해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해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서비스 함부로 못 합니다. 홈페이지 다 만들어주고, 교육 다 시켜놓고, 컨설턴트 과정 다 무료로 듣게 해주고, 그리고 도움 안 된다고 해지해버리면 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의 회원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을 적어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모델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저희가 어차피 이 자료도 보내드려야 되고 해서 문자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회원으로 참가하실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활용하실 의사가 있으면 예스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절차를 하나하나 다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리엔테이션 아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전에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은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과거에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2시간짜리거든요. 여러분이 그 2시간짜리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1시간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화상으로. 여러분이 서울까지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단 이 서비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나는 그 12만 원도 아깝다. 나는 내가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12만 원도 안 내는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글을 써주시거나 전략회의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우리 사업에 도움을 주시거나 저희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편집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회비를 면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글 쓰는 능력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나는 글 쓰는 능력이 있다. 한 달에 한 2편 정도 글 쓰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그분이 대신해 주면서 저희는 회비를 면제해 드리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 11시 58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을 하나도 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데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를 도구로 자원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손을 잡아 주십시오. 질문도 좀 받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여기까지로 결정 내릴 수 있지 않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일단 상담 신청을 해서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걸 뭐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질문을 받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면 닫겠습니다.